볼게요. 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이야. 네트워크 마켓의 특징은 대리아라는 것이래. 자, 역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만 영어에서 첫 문장은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쭉 가면 돼요. 자, 유명한 예시가 하나가 뭐냐면 컬티 키보드래요. 컬티 키보드 우리 모르잖아. 그런 게 있대. 자, 너의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이거지.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자, 지금 컬티 키보드라는 예시가 나온 거야. 그지? 자, A번은 이 문제용은 A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B, C를 먼저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A가 나왔던 적은 있지만 그게 출제자가 그 문제 A를 처음으로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B나 C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B 보면 너는 궁금해할지도 몰라. 왜 이 특정한 키의 배열이 자, 여기 지금 콤마 사이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문장 구조에서는 빼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의, 주, 동이 여기 있죠? 자, 이 특정한 키의 배열이 became the standard, 표준이 되었는지 궁금해할지도 몰라. 자, 뭐를 가진 채로 그것의 이상한 배치. 자, 철자들의 이상한 배치를 가진 채로. 자, 쿼티 키보드라는 게 철자가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나 봐. 근데 그게 표준이 되었대. 자, 10번. 그 키보드는 디자인이 되어 있다. 자, 뭐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대요? keep 목적어 pp예요. 이 목적어를 물리적으로 분리되게 유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어떤 거를 자주 사용되는 키들. 자, 예를 들면 2하고 5를 말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하고 5 얘 들어준 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자, 영어 알파벳에 2하고 5가 모음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네가 왜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놨냐? 이거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것들은 이런 키들이겠죠? 자주 사용되는 키들이. 자, 뭐, 잼밍하는 걸 막게. 잼밍하는 게 뭐야? 뭔가 엉키는 거죠? 엉키는 거. 자, 그럼 여기 봐봐. B하고 C의 첫 문장을 읽어봤는데 여기 내용에서 쿼티 키보드라는 게 있어. 그러면 B 첫 번째 내용은 쿼티 키보드가 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데 이게 표준이래요. 그치? 그리고 C의 첫 번째 내용은 뭐야? 이 키보드는 어떻게 디자인된 거래? 이렇게 엉키는 거를 막기 위해서 2하고 5 같은 걸 일부러 떨어뜨려 놨대요. 자, 그러면 B하고 C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뭐가 더 먼저가 될까? B. 왜?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봐. 이유. 자, 느낌이요 이런 거. 저게 표준어가 된 이유를 말하고 뭐가 표준화가 된 이유를 말하는 거야? B가 표준화가 된 이유를 말한 거예요? 아니 그걸 일단 먼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제대로 말을 해보라고. 뭐예요? 응? 말을 해봐. 우리가 지금 첫 문장씩만 읽어본 거잖아. B하고 C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B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유를 말을 해보라고. 말로 표현해보세요. 말로.
자, 영어 지문은 해석만 되면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해석이 되면 이 뭐 논리 구조나 이게 뭐 되게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가끔씩 이제 철학 지문이 나올 때 해석이 돼도 뭔 말이냐 이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이 너무 또 짧아서 그런 거고 국어에 비하면은 글이 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짧은 거지. 국어는 지문 하나가 여기 영어 지문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읽고 둘 중에 뭐가 저거의 그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더 읽어야 돼요. 알겠어? 이건 지금 더군다나 3점짜리니까 3점짜리는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이렇게 말해보면 되잖아. 자,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커티 키보드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커티 키보드가 뭔지 모르는데 커티 키보드를 예를 들어보재. 알겠어? 그럼 커티 키보드에 여기 C의 내용은 여기 커티 키보드가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온 거예요? 표준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얘기 나온 거잖아. 뭐가? 이 배열이 뭔가 이상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C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B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이어질지는 이제 A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효빈이가 말한 게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 알겠어? 근데 그거를 남들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야.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글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읽어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글로 쓸 수 있어야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이제 글로 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글로 쓸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아는 거라고. 그냥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은 그때는 생각을 살짝만 잘못하면 틀릴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커티 키보드가 뭔지 몰라. 근데 예를 들어보자라고 했어. 근데 B는 커티 키보드가 표준인데 표준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죠. 근데 여기 커티 키보드라는 게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글자가 좀 이상하게 배열이 돼 있나 봐. 그치? 근데 C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 왜 글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C만 따졌을 때 B가 먼저 나와야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B를 처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 내용 이제 빼버리고. 자, 커티 키보드는 19세기에 개발이 됐대. 자, 어떤 시기에? 매뉴얼 타입라이터예요.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그지? 자, 그 수동 타자기가 뭔데? 물리적인 키를 갖고 있는. 저 물리적인 키를 갖고 있다는 게 이거죠. 뒤에 전자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자, 우리 타자기 실제로 선생님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타자기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타자기는 원리가 뭐야?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도장 같은 게 여기 끝에 도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뚝 누르면 얘가 종이에다가 꾹꾹 찔러가지고 글자가 새겨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 이제 설명해 준 거지. 이 수동 타자기 시대에.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커티 키보드가 뭔가 이상한데 표준이 되었어. 그리고 커티 키보드는 이 수동 타자기 시대에 개발이 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C는 그거에 대한 이유, 그치? 왜 이상한 배열을 갖게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거고, A번은 볼게요. B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지를 볼 때, 자, replacing QWERTY keyboard with a more efficient design. 자, replace A with B죠. A를 B로 바꾸는 것은 QWERTY 키보드를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은 뭐뭐였을 거래. 비싸고 어려웠을 거래. 조합하기에. 됐어요? 그러면 B 다음에 A하고 C 중에는 뭐가 날까요? 자, A 내용은 그거야.
대체하는 게 어려웠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어려웠다. 이거죠. 뭐가 될까요? B 다음에 뭐가 돼? 응? 아까 다 말했잖아. C. C죠, C. 그치? 자, 왜냐면 더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거 말했잖아. 이 커티 키보드라는 거는 뭐야? 커티 키보드라는 거는 뭐라고? 뭔가 배열이 이상해. 그치? 근데 배열이 이상한데 이게 어디에 쓰였던 거래요? 수동 타자기에 쓰였던 키보드 배열이래. 그치? 그리고 그 배열이 이상한 이유는 여기 C에서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대체하는 게 어렵다는 건 여기까지는 아직은 뭐예요? 커티 키보드 얘기야. 그럼 요 뒤에 C 뒤에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 뭐? 컴퓨터 키보드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컴퓨터 키보드. 자, 이때는 타자기가 있을 때뿐이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컴퓨터 키보드를 쓰잖아. 처음에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컴퓨터 키보드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제 컴퓨터 키보드가 나왔을 때는 자, 이거는 지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2하고 5를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칠 때 영어 알파벳은 2가 5가 많으니까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같이 누를 거 아니야. 스페링을 누를 때. 그러니까 일부러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지? 근데 상상해봐. 컴퓨터일 때는 분리시켜 놓을 수는 있지만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잖아. 근데 이 타자기는 지우기가 힘들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수정 테이프를 붙이던 뭐 어떻게 하든 다시 치던 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생겼을 때는 굳이 이거를 따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시도를 못한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대체하는 게 어려웠을 거래. 그치?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확인을 해보면 C 키보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건데, 자 이제 전자 타이핑의 기술이 진화했을 때 이거잖아.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컴퓨터가 나온 거죠. 컴퓨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기 시대도 한번 신경 쓰면 이미 뭐 한 거예요? 배웠어. 뭐를? 이 커티 타자기를 타입하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미 배우는 요거에 익숙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하는 게 비싸고 어려웠을 거다 이거지. 그지? 그 결과가. 자, 그래서 철자의 배치는 자, 요 이상한 커티 상태로 남아 있게 된 거야. 어디에도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도. 그렇게 논리적에서 이거 뭐 논리라고 알고 있어요? 없잖아. 그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상상. 그냥 기본적인 논리로, 기본적인 생각으로.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자, this temperature. 자, 이 온도는, 자, 이거 지금 문장 사용이니까 이런 지시어 잘 신경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그래서 꼭 하라고 한 거야. 자, 이 온도는 별의 표면 온도래. 자, 그 별의 표면이라는 게 뭐예요? 동격이에요. 자, 별의 부분이래. 어떤 별? 자, 빛을 내보내는 부분이야, 별에. 자, 뭐 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빛. 알겠어요? 자, 이 글이 어디 들어가는지 자, 볼게요. 자,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자, 온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발생한데 뭐 하면 빛이 충분히 뜨거워지면 빛이 아니라 물체가 충분히 뜨거워지면 뭐 할 정도로? 눈으로 빛날 정도로, 눈에 보이게 빛날 정도로. 여기까지 모르겠는데도 예를 들어주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메탈 포커예요. 금속 꼬챙이야.
자, 금속고체인데 어디 있는 거야? has been left in a fire. 불에 남겨져 있는. 자,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면 뒤에 또 나와요. 자,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뭐랑 관련이 있대? 그것의 온도랑 관련이 있대요. 그 말이 여기 나오죠? 그게 뭐야?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체는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엔 오렌지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얀색이 된대. 그 하얀색이 뭐래요? 가장 뜨거운 색이래요. 자,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이 동격인데요. 자, 그 예를 보니까 요 앞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잖아. 그지? 자, 원래 온도를 측정할 때 뭐야? 그 온도계 같은 걸로 측정하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만질 수 있는 거면. 근데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데 뭐야? 색깔로 측정하는 거야. 그지? 그거를 요 예로 들어 우리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영상 보면 대장간에서 칼 같은 거 만들 때 철 데피잖아. 그럼 걔가 이제 이게 빨개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막 두드리고 이럴 때는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요거 읽으면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the relation between A and B. 자, 온도와 빛나는 물체의 색깔 사이의 관계는 자, 유용하대. 누구한테 유용하대요? 에스트로노머. 에스트로노머의 단어를 알면 더 좋은데 천문학자들, 천문학자들한테 유용하대. 그지? 자, 아직까지는 별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별? 안 나왔죠? 근데 위에 제식을 해서 이 온도는 뭐의 표면 온도다? 별의 표면 온도다 라고 되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앞에 이 별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별의 표면 온도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아직은 별 얘기는 안 나왔어요. 천문학자 얘기만 나온 거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 다음 The color of star. 이제 별로 얘기 나오네. 별의 색깔은 그것의 온도와 관련이 있대요.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 먼 거리를, 그 별까지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없대요. 더 정확한 방법으로. 자, 우리가 사람이 간 건 달까지고 기계가 간 거는 화성까지밖에 못 갔잖아. 그지? 그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별의 온도를 측정하려면 실제로 못 가니까 이 천문학자들은 색깔에 의존한다 이거잖아. 자, 이제부터 별 얘기네.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저 지문이 들어갈 건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4번하고 5번 중에 뭘까요? 4번 아니면 5번인데. 뭘까요? 4번 왜? 뒤에 매우 높다 저거 있어서 그 별의 온도는 매우 높다?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왜 이거 시켜봤냐면, 자, 여기 이제 3번이 첫 별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요 this temperature로 알겠어? 이 온도는 별의 표면 온도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온도는 별의 온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this temperature로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건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4번일지 5번일지는 this temperature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건 뭐로 잡을 수 있는 거냐? 요 내용이잖아. 이 온도는 별의 표면 온도래요. 표면 온도. 눈에 보이는 표면 온도. 자, 근데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뒤에 the interior of the star. 자, 별의 내부는 인테리어 알잖아. 별의 내부는 훨씬 더 높은 온도래. 알겠어? 자, 비록 그것이 숨겨져 있지만 이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왜? 한번
그럼 답을 넣어놓고 생각을 해봐. 자, 별 얘기, 여기까지는 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온도는 별의 온도야 라는 거로 힌트는 4번 아니면 5번이라고. 그지? 거기가 이해되죠? 근데 4번 할지 5번 할지는 거기 위에서의 힌트 단어가 뭐야? 표면 온도다가 되는 거잖아. 표면 온도가 이 눈에 보이는 게 표면 온도야. 자, 그런데 내부 온도는 더 높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말이잖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힌트가 두 개를 잡아야 되는 거라 이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4번. 됐어요, 4번?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이것도. 볼게. 자, 그러나 1970년대까지 심리학자들은 깨달았대. 뭐를 깨달았대? 자, there was no such thing as. such A as B는 B와 같은 그러한 뭐 이런 거야. 자, 뭐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 같은 건 없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알겠지? 여기 뭐 그러나도 힌트겠죠. 그러나. 알겠어? 자, 근데 요거만 보면 자, 근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어쨌든 그러나가 힌트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흐름의 주된 목표는 자, 뭐다? 퍼스널리티 테스트래요. 어떤 특성 시험이래요. 테스트래요. 어떤 테스트야? 일반적인 창의적 능력을 측정하는 in the same way that 대니와와 같은 방식으로. 자, 뭐와 같은 방식이에요?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어떤 사람의 창의적 스코어는 자, 우리에게 그나 그녀의 창의성 잠재력을 말해줘야 된대. 어떤 노력의 분야에서. 자, just like 뭐뭐처럼 IQ 스코어가 is not limited to physics, math or literature. 물리학, 수학, 문학에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왔는데 요 문장을 읽고 위에서 읽었던 단어가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와요. 뭘까요? 자, 선생님 말하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읽어왔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왔는데 내용 파악하면서 읽어왔는데 이 문장 IQ 스코어가 물리학, 수학, 문학에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를 읽고 위에 단어가 하나 딱 들어와야 된다. 어떤 단어일까요? measure? 뭘까요? general이죠. general. 알겠어? general 뜻이 뭐야? general 뜻이 뭐야? 일반적인. 자, 왜 그러냐면 요게 제식을 하고 요거를 읽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이 글은 요건데, 이 글의 포인트는 요건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요. 알겠어? 근데 여기를 읽고 요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왜? 일반 지능, 일반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게 목표였어. 알겠어? 근데 IQ 스코어가 일반적인 재능인 거죠? IQ 스코어는. 근데 IQ 스코어는 뭐야? 여기 지금 말한 게 물리학, 수학, 문학 이런 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자, 예를 들면 이거지. 나 IQ가 134야 라고 할 때
이 134야라고 하는 건 내 일반 지능이 134라는 거지. 나 물리학이 134야. 물리학은 150인데 문학은 120이야. 그래서 평균에서 134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일반 지능이 뭐다? 134다 이거잖아. 여기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IQ라는 건 일반 지능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 말. 자, 그런데 그래서 IQ가 그렇게 일반적인 지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창의성 점수도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 이게. 자,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볼까요? 제너럴에 신경을 써서. 자, 그러나 1970년대 심리학자들은 깨달았대. 어떤 건 없다고?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일반적인 건 없다. IQ가 일반적인 것처럼. IQ는 일반적인 IQ 점수가 있지만 창의성 지수에는 일반적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번. Creative people,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대.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돼준 거예요. 그들은 창의적인 거야. 특정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서 창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창의적이고 문학에서 창의적이고 그런 거야. IQ랑 달리 뭐는 이 CQ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답이 어디가 될까요? 답이 어디가 될까요? 2번. 그죠? 왜? 요 앞에 내용은 다 뭐야? 요 앞에 내용은 CQ에도 IQ처럼 CQ도 약간 일반적인 게 있을 거라고 해서 연구를 해본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발견한 게 뭐야? CQ에는 일반적인 CQ 같은 건 없다. 왜냐하면 CQ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런 건 없기 때문이야. 이거잖아. 창의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반적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창의적인 거야.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더 볼까? 우리는 어떤 창의적인 과학자가 또한 재능 있는 페인터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 이거지. 자, 과학에서 얘가 졸라 똑똑한 새끼야. 잘해. 그렇다고 얘가 미술도 잘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IQ가 134야. 머리가 134래. 그럼 얘가 물리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뭐 이럴 수 있어. 그치? 근데 CQ가 뭐가 있대, 뭐가 있지만 이 CQ가 뭐 134야 이랬을 때 물리학도 잘하고 뭐 이것도 창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어떤 한 분야에서만 창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내용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도 창의적인데 예술 분야에서도 창의적이야. 막 여러 분야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오히려 이런 사람. 천재. 있죠? 이런 사람 있죠? 누가 있을까요? 과학 분야고 예술 분야가 여러 분야에서 막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갖고 있어. 잘해. 졸라 잘해. 천재. 누구 있죠? 누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뭐죠? 모나리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거 알잖아. 우리 사람 이렇게 서 있고 막 황금 비율. 그지? 그죠? 그러니까 과학 같은 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교보문고 같은 데 보면 뭐 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옛날에 이렇게 실제로 만들진 않았지만 뭐 했던? 설계했던 막 나르는 비행기 같은 거, 설계 같은 거 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알고요. 그러니까 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야?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창의적이었고 과학적인 부분, 뭐 역사,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천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재? 우리는 보통 사람. 알겠지? 보통 사람. 자,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은 요약문이니까 이제 밑에 내용을 볼게. 밑에 그 요약문을 먼저 보세요. 자, 과학자들과는 달리야. 후주 나왔네. 우리 배운 거네요. 어떤 과학자예요? A번에 들어가는 거 다 형용사네. 그지? 자, 이러이러한 태도가 필요되어지는 과학자들과는 달리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cientific progress. 자,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로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과학자들과는 달리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말한대요. 뭐라고 말한대? 성공하기 위해선 선수들은 동사에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한대요. 자, 그러면 이 글은 지금 누구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와 운동 선수 얘기를 하는 거네. 어쨌든 뭐 그것만 잡고 가면 되지. 요약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글을 읽어보면 자, 엄청난 아이러니가 뭐냐면 퍼포먼스 심리학에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대리아라는 거래요. 자, 그것은 모든 스포츠맨한테 믿도록 만든대요. 자, 여기도 콤마 사이 들어갔네. 그가 할 수 있는 한 뭐를 믿게 한 거야? 그가 이길 거라고. 그치? 자, 우리 코치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번 시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도 그의 내면의 의심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indulge라는 뜻을 모르더라도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뒤에 거. 이게 빈칸으로 나오면 힘들겠지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 그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래요. 그러나 only one man can win. 자, can 이태리처로 되어 있네. 강조네. 단지 한 사람만 이길 수 있다. 또 그것이 스포츠의 논리다 이거지. 이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고 이건 스포츠의 논리다. 그치? 그래서 뭐 하다고 한 거야? 아이러니 하다고 한 거지. 그치? 야, 너 이길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는데 실제로는 이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자, 그래서 선수들, 자, 왜냐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 차이를, 과학자와 선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 나올까? 과학자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선수들은 뭐 하래요? 의심하래? 의심하지 말래? 의심하지 말래. 믿으래. 그죠? 너 잘할 수 있어. 아이러니긴 하지만, 왜냐면 이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이러니긴 하지만 선수한테 뭐라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과학자들은 어떤지 봅시다. 자, 의심은 과학자의 스타깅 트레이드, 과학자의 상투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것이다 이런 거야.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의심은 과학자한테 중요한 거다 이런 거야. 그죠? 발전은 만들어진대. 뭐함으로써? 바이 플러스 ing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증거예요? refute a theory.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자들은 뭐 해야 된대? 의심하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과학자들은. 어? 그래, 의심하래잖아. 뭐 고개를 가로로 접고 지랄들에 집중 안 해? 의심해야 된다잖아. 반박하는 증거를 집중함으로써 어떤 이론에 반박하는 증거를 찾음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진다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의심하래잖아. 그지 같은 인간들아.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어요. 완태 지금 현재가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천동설. 이거 모르는 인간이 또 하나 있었구나. 지동설이 뭐야? 땅이 도는 거고, 천동설은 하늘이 도는 거죠. 지금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지구. 그럼 지동설이야, 천동설이야? 지동. 알겠어? 현재 지동설이잖아. 그치? 근데 지동설을 이거 더 정확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전에는 뭐였어? 천동설이었을 거 아니야. 자,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구가 1초에 460 몇 미터를 간대. 400 몇 미터를 간대. 1초에 자전을 1초 하면 400 몇 미터가 가 있다고. 지구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 아주 예전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돼요?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떴다가 지고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막 흘러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 지구가 돈다고 생각할까? 하늘이 돈다고 생각할까? 하늘이 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서 과학자가 야, 그래, 하늘이 돌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발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의심해야지. 아, 진짜 하늘이 도는 건가? 뭐 딴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뭐로 발전한 거야? 현재 지동설로 발전한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심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건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야 여기 있잖아. 발전이 이루어진대잖아. 여기 글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 글은 과학자하고 선수 얘기하는 건데, 자, 선수는 뭐하래? 의심하지 말고 뭐하래? 믿으래. 과학자는 뭐하래? 의심하래. 이거잖아. 자, 그럼 이제 밑에 답으로 가볼까요? 자, 과학자하고는 달리야. 어떤 과학자야? 이러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뭐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어떤 태도가 여기도 내용 잘 봐야지. 과학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야, 과학자는? 의심하는 태도. 그치? 그러면 A번에 자신감 있는 태도, 회의적인 태도, 거만한 태도, 비판적인 태도, 고집스러운 태도.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2번하고 4번이죠. 그치? 오케이? 회의적인 게 뭐야? 아, 이게 돼? 이게 진짜 맞아? 이거잖아. 비판적인 거, 비판한다는 건 아니까.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은 비판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어? 그럼 A번에 가능한 건 2번 아니면 4번.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과학자랑 다르게, 자,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선 선수들은 B 해야 된대. 불확실성의 느낌을. 자, 불확실성의 느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그러면 선수들은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뭐예요?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이해는 안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과학자 얘기는 계속 지문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요거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과학자는 계속 의심을 해야 돼. 근데 그 의심을 뭐냐면 기존 이론도 의심을 해야 되고, 기존 이론도 의심해야 되고, 자신의 이론도 의심해야 돼요. 둘 다 의심하는 거야. 이제 기존 이론 의심하는 건 지금 여기 나온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은 뭐야? 기존에 있던 이론이, 기존에 있던 어떤 발견이나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의심해야 된다는 건 그거예요. 자, 우리 어떤 과학자가 이제 논문을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데 게시하는 거야. 자, 여기다 이제 게시하는 이유가 아주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거만할 때
아주 예전에는 이런 데서 논문을 게시하는 이유는 그거야. 나 이런 거 발견했지롱 이거예요. 자랑하냐. 더 많다고 했지. 자,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런 걸 게시하는 이유가 유명한 잡지에다 자신의 논문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자, 뭐 때문이냐면 자, 얘들아 전국에 있는 아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아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그리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검증을 졸라게 했어. 우리 팀하고 같이. 근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 자, 근데 여기다 게시할 테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아 너희들이 한번 오류가 있는지 검사해줘. 검사해주세요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예전 같으면은 자랑하려고 낸 거니까 누가 이거 좀 틀린 거 같은데요,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뭐 실험에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예전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내 의견에 뭐 좀 하는 거야? 뭐 내 실험이 잘못된 거야?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 막 그게 여기다 게시했는데 어떤 과학자가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랬다. 그러면 요 과학자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가요?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 과학의 흐름 이거 좀 알아두라고. 그러니까 기존 이론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되고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론을 만들어낸 거야. 그지? 뭐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거 했겠지만, 근데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이유가 그거래요. 현대 과학자들이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실제 현상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거야. 검증 아직까지도. 근데 검증했더니 이 이론에 맞아. 와씨.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지. 아직도 그러니까 얘는 이론만 제시한 거고 그거를 검증하고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봤더니 왜냐면 이때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이론은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험은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맞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알겠어? 그것도 알아두고 그 내용 다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영어 지문. 그리고 저 김효민이가 왜 거만한 줄 알아? 저요? 제가 똘똘하다고 생각해요. 저요? 거만. 어로건. 김어로건. 알겠어? 나도 저랬겠죠. 나도 고삐 때 저랬을 수 있어. 부끄럽지만 저랬을 수도 있어. 왜? 선생님은 공부를 졸라 잘했으니까. 근데 오늘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에 이런 게 나왔어. 서울대 애들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 서울대 애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걔네들이 하는 거 그런 거만 편집했겠지만 저런 새끼도 있었겠지만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대 와서 그 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데 서울대 와서 어떤 거 느꼈냐 어떤 거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걔네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배울 점이 많더라. 걔네들 다 뭐야? 자기 학교에서 날고 길고 했던 애들 아니야, 그지? 근데 대학교를 딱 와보니까 뭐야? 와씨 졸라 똑똑한 새끼들 많네. 재능이 있는 새끼가 있네. 막 이런 거 느낀단 말이야.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 알겠어요? 선생님도 대학교 가서 그걸 느꼈어요. 대학교 가서 뭘 느꼈냐면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 거야. 왜냐면 진짜 똑똑한 애들 있어. 진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는 왜 똑똑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진짜 있긴 있지만 그거는 드문 경우고 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공부는 특히. 다른 건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는.
근데 다른 분야들도 프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뭐 축구나 이런 분야들도 뭐 이천수 같은 애들 이천수 알아요? 이천수 지금 뭐 은퇴했겠지만 이천수가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그지? 축구 천재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천수도 얘기하는 거잖아. 졸라 노력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뛰어넘는 거지. 우리 그래서 손흥정 우리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옹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본기, 그지? 이제 손흥민 어렸을 때부터 뭐 시합 띄우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손흥정도 저기잖아. 손흥정 옹께서도 축구 선수였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재능을 유전적으로 타고났을 거 아니야. 근데도 손흥정 옹께서 항상 강조한 게 뭐냐? 기본기를 강조해서 어렸을 때부터 졸라 특훈을 시켜서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주급이었나? 주급이 내 연봉보다 세고, 그지? 메시 이런 애들, 호나우두 이런 애들 1분에 우리가 1년보다 버는 돈보다 많이 벌지 않아요? 그렇던데. 계산한 거 유튜브에 계산해서 나오는 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41번, 42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자, 커먼 센스는 상식이야, 상식. 자, 상식은 대니아라는 걸 보여준대. 자,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이야. 어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다른 사람과의 토론은 더 절충적인, 그러니까 중간의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그룹 모두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토론을 해. 했어? 토론. 뭐에 대해 토론할까요? 김효민에 대해서 토론할 거지. 김효민. 문제가 있으니까. 김효민.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지? 그러니까 A 그룹은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저 새끼 잘라야 돼. 잘라요. 방해되니까 잘라요. B 그룹은 자, 우리 예은이 그룹이 그냥 잘라요 그랬어. 완태가 또 자기랑 비슷하니까 한번 바꿔봐요 이랬어요. 이제 이게 토론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김용민 잘라야 되나? 한번 노력을 해봐요.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혼내면서 우리가 바꿔보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절충 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절충 의견이 뭐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주고 그 다음에도 그러면 잘라요라는 어떤 이런 절충 의견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상식이라는 거야. 우리 상식적으로 토론을 했어. 그럼 절충 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쵸? 원태 그래 안 그래? 알겠어? 자, 그런데 놀랍게도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이것이 항상 그렇진 않대.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래. 자, 어떤 경우에 in group polarization. 자, 이 폴라가 뭐예요? 폴라베어 북극곰, 그죠? 폴라베어. 자, 그래서 이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그러니까 양쪽 극으로 벌어진다는 거야. 자, 그룹 양극화에서 일정 기간의 토론은 그룹 멤버들이 뭐 하도록 더 극단적인 위치를 선택하도록 밀어붙인대, 푸시한대. 어느 쪽으로? 대디아한 방향으로. 대디아가 뭐예요? 그들이 이미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김효민을 어떻게 할까? 김효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 잘라요와 바꿔봐요라.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절충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떨 때도 있대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A 그룹은 자르는 게 더 극단적으로 반대는 거잖아. 더 극단적으로. 자, 얘는 바꿔봐요가 아니라 사랑해줘요. 더 간지럽게 사랑해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잘라요가 아니라 죽여요, 그냥 죽여버려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양극화는 그 방향을 거꾸로 바꾸지 못한대. 태도의 방향을. but rather 오히려 태도를 더 강화시킨대요. 어떤 태도? 처음에 가졌던 태도지. 처음에 유지되었던 태도. 자, 지금 A번 맞아요, 틀려요? 내용상? 어디 갔다 왔어, 나한테? 지금 선생님 목 아프게 설명하고 있고. 맞아요. 맞아? 맞죠? 지금 양극화 얘기하는 거잖아.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잖아. 오히려 태도를 강화시킨다잖아. 더 양극화를 한다잖아. 그치? 죽여요,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잖아. 자, 그래서 to pressure, 자, 두 압박 그룹은 뭐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개인들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돼. appear to seem to 뭐 하도록? 더 극단적인 포지션을 갖도록. 뭐 한 후에? following은 after예요. 그룹 토론을 한 후에. 자, 우선 어떻게 한대요? 우선 자, 수능하고 바램이야. 자, 수능하고 바램이 수능 따르는 거. 바램 뭐에 대한 바램? 소속감에 대한 바램. 소속 나 A 그룹에 속하고 싶어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기여한대요. 뭐 그룹 양극화에 기여를 한대. 자, 어떤 그룹의 다수가 만약 자, 이거 런 아니에요. 린이야, 린. 기울이다, 기대다. 어디에 기울여? 특정 방향에 기울고 있다면 자, what could be a better way? 자,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을까? 자, 뭐 하는 거? 어떤 방법? 어울리는. 그죠? 뭐보다? 그 다수에 동조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하는 것보다. 자, 여기 이런 걸 우리가 수사의문이라고 해요. 수사의문. 자, 수사의문은 실제로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자, 이런 거지. Who knows? Who knows? 완태가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일 수업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가 알아 이 새끼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아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야,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선생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건 뭐야? 몰라 이 새끼야 이거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수사 의문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이 뭐야? 자, 어떤 그룹의 다수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의견이. 자, 그러면 그 다수한테 동의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더 강성으로 가는 거. 그거보다 어울리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A 그룹에서 잘라요라는 그룹이 A 그룹인데 내가 여기 팀에 있고 싶어. 근데 여기 팀에 계속 있고 싶은데 그래도 저기 자르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두 번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의 기회 절충하는 두 번까지는 좀 그렇고 한 번만 더 기회 줘봐요. 이런 의견을 하면은 A 그룹 애들이 뭐라고 그래? 꺼져. 야, 너 저 B 그룹 꺼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뭐예요? 잘라요? 자르는 건 안 돼요. 좀 몽둥이 좀 팬 다음에 내보내요. 그치? 지금까지 한 거 존나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야 요 A 그룹에 속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또한 경향이 있대. 어떤 경향? 자, 투부정사 앞에 목적어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 서로 속하는 경향이 있대. 서로 팀이 되는 경향. 자,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강화를 제공한대요. 강화. 뭐에 대한? 기존 이론에 대한, 기존 의견에 대한 강화를. 자, 이거 10번 맞아요? 틀려요? 10번? 틀려요? 왜? 맞아요. 왜? 맞아요, 틀려요? 대답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 하면 이유를 알아요. 틀려요. 왜? 그냥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이 씨부러 누가 너한테 느낌 물어봤어? 좀 해석도 다 해줬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선생님이 지금 해석해주는데 머리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 C브라, 자 봐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팀이 되는 경향이 있대잖아. 그리고 그렇게 같은 팀이 되면 원래 갖고 있던 의견에 강화를 제공한다고. 더 그 의견을 강화시켜준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자,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의 자신감을 높여준대, 그 의견에 대한. 계속 똑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세컨드까지. 그지? 자, 내가 죽여요 그랬어요. 아니, 죽여요 아니고. 좀 패요. 팬 다음에 잘라요 이렇게 했어요. 그지? 여기서 이제 잘라요 의견 쪽에. 그럼 사람들이 팬 다음에 좀 잘라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도 좋네요. 이렇게 막 해준대잖아. 강화시켜준대잖아. 강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토픽에 대한 토론의 노출은 한마디로 토론한다는 거야. 토론의 노출이라는 거. 자, 도입한데 새로운 이유를. 알겠지? 어떤 새로운 이유야? 어떤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준대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토론을 했어. 잘라요, 패고 잘라요 이런 토론을 막 하고 있어요. 그지? 근데 이게 토론을 하면 이 태도, 잘라버려요 라는 태도를 바꾸는 새로운 이유가 생길까요? 아니죠. 그지? 어떤 태도를 바꾸지 않는 그거를 유지하는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그게 뭐야? 잘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잘라요. 비명이 왜 잘라요? 숙제도 안 해오고 집중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눈치도 없고 막 이런데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거야. 아, 잘라요. 못생겼으니까 잘라요. 재수 없으니까 잘라요. 이런 이유가 생긴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은 D번인 거죠. D. 알겠어? 모르겠어. 뭐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럼 41번 풀어보세요. 이 글의 제목. 제목이 뭘지. 전 알았어요. 뭔데? 2번이요. 어? 2번이요. 2번? 네. 2번 해석해봐. 그룹 컴피티션. 그룹 그 까먹었어요. 한 무리에 하는 조회. 아니, 해석도 안 되는데 왜 답이 2번이야? 아, 뭔가 그런 병신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어? 느낌으로 풀 거야? 아니 그룹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지랄하네, 지랄. 원태 뭐야? 2번? 얘는 2번? 2번이 뭐예요? 해석해봐, 원태. 그룹 경쟁. 해로 필요하지. 이런 그지 같은. 자, 우선은 not necessarily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수거처럼 알아들어고 부분 부정. 자, 이거 2번 그룹 경쟁 반드시 해로운 건 아니다. 지금 여기가
이 그룹 양극화가 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룹 경쟁하는 게 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이거야? 요거 내용이 뭐야? 원래 우리 상식으로는 A, B 그룹이 어떤 토론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 건데 꼭 그런 게 아니라 A 그룹은 더 극단적으로 죽여버려까지 가기도 하고 B 그룹은 더 극단적으로 아끼고 사랑해줘요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지 이게 뭐 해롭고 해롭지 않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2번 더 많은 동료를 가져라. 더 많은 동료를 가지면 더 잘 수행을 한다. 퍼포먼스를 한다. 이거고 3번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노출은 그룹 아이덴티티를 약화시킨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확실한 창의성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5번 검은색은 더 검해지고 하얀색은 더 하얘진다. 그룹 토론에서 뭐가 답이에요? 5번이요. 5번이잖아 5번. 지금 양극화가 심해진다잖아. 잘라요 해서 죽여 패고 팬 다음에 잘라요 해서 그죠?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잖아. 그룹 토론을 하면. 그러니까 검은색은 더 검어지고 하얀색은 더 하얘진다잖아. 5번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43, 44, 45는 쉬우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한 비즈니스맨이 비행기를 탔어요. ING 분사구문에 그의 자리에 도착해서 그는 그의 여행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어. 그 여행 동료가 누구냐면 중년의 여성이야. 자, 창가에 앉아있는. 그 다음에 꼬맹이에요. 자, 복도 쪽에 앉아있는. 통목 쪽에 앉아있는. 자, 그의 가방을 그 위에 있는 거기 사물함에다 놓은 후에 그는 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 사이에. 자,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에 창가 쪽에 누가 앉은 거고? 아줌마. 그 다음에 요 복도 쪽에 꼬맹이.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비즈니스맨이 앉은 거죠? 그지? 자, 그 다음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그는 대화를 했어. 누구랑? 꼬맹이랑. 자, appear to seem to죠. 그는 대략 같은 나이 같았어요. 그의 아들과. 자, 여기서 그 누구예요? 그러면 A번 비즈니스맨이다. 비즈니스맨. 됐죠? 비즈니스맨. 자, 그리고 바빴대. 왜 바쁜 거니? 꼬맹이니까. 꼬맹이는 바빴대. 뭐 하느라? 컬러링북 그 색칠 공부하느라. 그렇죠? 색칠 공부 책 막 이거 하느라 바빴대. 그 다음에 B번 자,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몇 번, 여러 번. 갑자기? C번. 갑자기 터뷸런스가 끝났다. 갑자기 터뷸런스가 있어야 끝날 거 아니야. D번. 그는 아이에게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했다. 뭐가 가장 어울려? D죠, D. 그치? D. 자, 해보자. 자, 예를 들면 그의 나이나 취미나 그가 좋아하는 동물 같은 거. 자, 이거 오형식이에요. 그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뭐야? 가목적어, 진목적어. 자, 그런 꼬맹이가 혼자 여행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자,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그를 지켜보기로. 뭐 하기 위해? 그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 누구를 지켜보기로 한 거야? 꼬맹이. 그죠? 요 2는 그러면 꼬맹이죠. 이거 졸라 빨리 풀겠네. 하나만 더 나오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2개 나왔으니까. 그죠? 자, 1시간의 비행 후에 비행기가 갑자기 터뷸런스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터뷸런스를 만난 거야. 난기류를. 자, 파일럿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 자, fasten your seatbelt. 자, 뭐예요? 안전벨트를 매고 진정하시라고. 자, 왜냐면 그들이 나쁜 날씨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기류를 만난 거죠. 자, 난기류를 만나고 C 끝났다. B
여러 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 뭘까요? B. B겠죠. B. 그지? D, B, C. 이거 다음 나왔네요. 살짝 한번. 그죠? 자, 비행기가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한 후에 했을 때 사람들은 긴장했어. 불안했고 그들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 남자도 또한 불안했고 그의 자리를 꽉 잡았어. 애지애지 주었게 가능한 한 단단히. 자, 누구의 자리에 앉은 거야? B번 누구예요? 응? B번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 비즈니스맨. 그죠? 그럼 44번 44번 답 나왔네요. 그지? 5번 꼬맹이가.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여기까지 풀면 얘가 지금 빨리 나와서 그런데 원래 여기까지 풀면 45번도 나오는데 답이 지금 45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조금 더 읽으면. 자, 그러는 동안 꼬맹이는 되게 조용하게 앉아 있었대. 그 옆에서. 그 남자 옆에서. 그의 색깔 책과 크레용은 니틀리하게 깔끔하게 놓여져 있었대. 어디에? C 포켓. 그 앞에 있는 그 자석 포켓 안에. 그리고 그의 손은 calmly하게 그의 다리 위에 올려져 있었대요. 자, 놀랍게도 그는 not at all, 전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45번 풀어볼까요? 1번 사업가는 중요하게 서면 사이에 앉았다. 맞죠? 2번 오르락내리락 사람들이 긴장했다. 맞죠? 이거 나왔죠? 손은 색칠 공부책과 크레용을 가방에 넣었다. 어디다 넣었대요? 앞에 있는 C 포켓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조종사라고 말했다. 이건 아직 안 읽었고 우리가. 5번 안전벨트라고 침착하라고 말했다. 조종사는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맞았어요 다? 네. 오케이?